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근 한 달 만에 김성진 원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번부터는 이제 김성진 원장님이 귀하신 분이 됐으니까 옛날에는 매주 나오던 흔한 분이었는데 몸값을 높이려고 이렇게 병원이 바쁘다, 너무 지금 힘들다 라는 미명하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안 나올까봐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너의 이름을 특별한 만남 해서 낭만의사 김성진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예. 근데 낭만의사라는데 낭만 고양이는 봤는데 예. 나는 낭만보다는 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이제 드라마가 대유행을 했었는데요. 뭐 저는 낭만 의사니까 뭐 저는 영광입니다. 낭만적인 게 원래 또 제 별명이 낭만킴이었어요, 옛날에. 아, 그래서요? 예, 그래서 뭐 낭만 좋죠. 예. 예. 병원에 여성 또 고객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낭만이란 게 이제 원래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뭔가 예술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여성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들이 추구하는 거는 막 돈과 명예, 막 전쟁 이런 건데 요즘 세대의 여성들을 좀 우습게 보시는 폄하 발언하십니다. 요즘 여성들은 원장님 같이 강남에 빌딩이 있어야 예. 낭만을 가지고 빌딩도 있으면 더 좋아합니다. 아, 그거는 원래 고대에서부터 모든 여성들은 이 재산을 가진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신을 하면 이 10개월 동안 애를 이 배 안에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속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원래 좀 뭔가 돈과 능력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죠. 저는 낭만은 있는데 땅이 한 편도 없어가지고 땅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 인기 많잖아요. 아, 너무 겸손히 말씀입니다. 예. 자, 원장님, 문재인 대통령 세상에 한 달쯤 살아보니까 예. 좋습니까? 요즘 뭐 87%인가 지지율이 그렇더라고요. 원장님은 거기 87% 안에 뭐 물론 들어가시겠죠. 저는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요즘 방송에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예. 이게 참 요즘 보면 이 완장을 찬 분들도 좀 많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3년만 지나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만요? 모든 대통령 우리 시스템 하에서 처음 3년간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3년을 주고 봐야죠. 예. 3년 동안 그냥 강풍이든 광풍이든 다 예. 이렇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예. 숙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탁 이제 저는 좀 피곤해서 쉬면서 가고 싶은데요. 막 요즘 국회의원들 막 형편없다라면서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왜 반대하냐고 말이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죠 뭐. 계속 말을 걸더라고 10분 동안.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안 그러던가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동의하기를 바라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막 계속 말을 거니까. 옛날에 내 대전에 가서 택시를 한번 탔는데 예.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길래 저하고 정치적 견해가 좀 다르길래 그냥 눈을 감고 이 양미간에 인상이 조금 있었겠죠. 예. 그때는 지금보다 성질이 좀 더 급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쫙 밟더만 이렇게 갔어요. 택시 기사 옆으로. 당신 왜 뒤에 앉냐? 아니 제가요 앞에 앉든 뒤에 앉든 자유죠. 기사님이 자유십니까? 하더만 예. 대부분 앞에 비어 있으면 앞에 앉는 게 예의지에서 택시 기사님한테 아, 그래요? 예의 교육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택시 기사분이 그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저보다 좀 젊은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가면은 원래 택시 기사 옆에는 못 앉게 돼 있어요. 아니, 거기는 옆에 딱 이렇게 해놨. 예, 아예 분리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돈 내는 것도 밑으로 조그마한 이 구멍에 올리면 예. 일반적으로 받아가지. 예. 돈도 이렇게 직접 못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총이나 칼 들이밀지 말고. 예. 왜냐하면 그 뻑하면 이렇게 두드려 팬대요. 옆에 앉아가지고. 예. 예. 운전대를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그 택시 기사분을 배려한 건데 그분은 오히려 또 오해를 하시네요. 예. 와, 참. 그건 그러고 예. 뭐 택시 기사 좋은 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고생들 하시죠. 예. 근데 그동안에 이 방송에 안 오는 동안에 예. 땡땡이 치고 낭만을 얼마만큼 즐겼습니까? 아, 근데 이게 그동안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월요일마다 방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되게 편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월요일날 딱 집에 가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방송을 하던 예. 시간인데. 방송을 하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집에 갈 때 흐뭇하게 아무리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많아도 이제
이 방송을 하고 나면은 웃음이 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렸는데 막 2시까지 3시까지 잠이 안 오고 좀 고생했습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는요 원장님이 이제 정령 저를 버리고 이렇게 떠나신다면 제가 전국의 이 병원에 스트레스 많은 원장님들께 예, 뭐 월 1회 출연하시는데 예. 기부금 10만 원을 받겠습니다. 방송을 하기 위한 예, 이 용도로 해서 돈을 받으면서 원장님들한테 예. 방송을 좀 시키는 거. 우리가 그 뭡니까 허클베리 핀입니까? 예, 예. 뭐 톰 소녀입니까? 거기 보면 그렇죠. 예. 지가 100을 다 치러야 되는데 하도 잘못해가 부모한테 예. 벌을 쓰는 게 여기서 저까지 100을 다 치르라는데 예. 야가 깨를 써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재밌어 보이지 하고 그렇죠. 저기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한번 해보자니까 예. 너 돈을 갖다가 갖고 오든가 먹을 걸 갖고 오든가 해야 한 번씩 칠해주겠다 가 그렇죠. 나중에 친구들 보고 그걸 싹 다 칠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실제로 방송이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또 이제 바빠가지고 조금만 이제 좀 이해해 주시죠. 아, 그럼요. 내년에 또 되면 이제 또 규모가 더 커지면은 더 자주 나올 수 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이 빠지고 예. 그래서 낭만 의사 김승진이라는 코너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적당히 미니까 제가 제 이름을 잽싸게 빼고 원장님 단독 이름으로 하고 저는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제가 원래 좀 그런 걸 잘해요. 제가 옛날 그래서부터 옛날 트럼프 책도 좋아했고요. 저는 모든 걸 좀 협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막 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비난을 하죠. 야, 모든 것을 협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거는 전부 다 제주도에서 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울면서 예? 여객선을 타고 서울까지 온 그 이 트라우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막 협상을 하면은 생기기는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되게 협상을 좋아하네요. 이렇게 그런 말로 많이 들었어요. 여성들은 혹시 썸을 잘 탄다 이런 말은 안 합니까? 썸을 잘 탄다. 밀당을 잘한다. 옛날에 총각 때. 총각 때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제가 뭐 그런 잘 모르고 이렇게 책과 음악만 좋아하기 때문에. 책과 음악을 좋아하시는 우리 원장님이 잘 여성들한테는 전혀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방송을 보는 여성 팬들도 그냥 병원에 가시더라도 조용히 치료만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뭐 그걸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원장님 그 문재인 정부의 예, 복지 정책 지금 복지부 장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뭐 예. 김용익 교수가 유력하지 않겠나 하는 제일 한간의 뭐 전망이 유망하죠. 많죠. 예, 예. 저도 옛날에 그분하고 예. 한 5, 6년 의료보험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의료 과제들 때문에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한 30년도 더 됐네. 아니 20년도 더 됐네요. 예. 그렇군요. 의학 본업 한참 하기 전이네요. 그러니까 예. 직전에. 예. 그러는데 이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오던 예. 이 의료 민영화와 관련되는 원격 진료 예. 또 무슨 뭐 이 약을 이 뭡니까 택배 시스템. 택배한다 예. 뭐 이런 것부터 예. 영리병원 예. 이런 것까지를 전부 폐기하겠다 예. 이렇게 공약을 해서 폐기해야죠. 예. 박근혜 정부의 의료 공약은 전부 사라지는 걸로 됐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원격 의료니 의료 영리화를 앞장을 섰을까요? 뭐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창조 경제 일환으로 사실은 이 의료 분야가 뭐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경우를 봐도 굉장히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요. 또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의사들과의 상의 없이 너무 좀 밀어붙인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 그거는 이제 국내 의료 시장과 예. 이 보험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는 예. 일반 국민들의 의료 시장과 예. 또 개방을 해서 해외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이니까 예. 그런 사람들하고를 명백하게 시장 차단을 해야 되고 예. 또 그런 영리병원이 결국은 이 국내에 의료 지금 이 공영 의료 시스템을 예. 붕괴시킨다라는 우려를 없애야 되는 게 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데가 좀 그런 분야에서 약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실제로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을 부러워해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그 경영자 과정에서 이제 남원에 1박 2일로 세미나를 갔다 오는데요. 올 때 우리 그 뭐 큰 그 국가공단 기관의 이제 본부장님이신데 독일 가서 자기 딸이 이렇게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근데 뭐 와, 그 하루에 입원비 500만 원.
그러니까 뭐 2주니까 뭐 한 1억 가까이 나왔다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으면은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갈 때 꼭 보험 들어야 됩니다. 뭐 2, 3억 나와가지고 집이 날라간 사람들이 꽤 많대요. 알게 모르게. 그 아우토바디인가 하는 영화에 보니까 예. 저처럼 심장 이식을 하는 예. 외국 여성이 한 명이 있는데 주인이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병원에서 우리 독일의 의료 체계로는 당신이 그냥 단순한 치료를 해줄 수는 있지만은 이식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원론대로 다 내라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예. 남편이 나중에 강도질을 하러 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최근에 제 친척이 이제 중국에서 대동맥이 터졌어요. 예. 그래서 그건 한국으로 옮길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 딱 보증금 뭐 1억 가까운 돈을 내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주겠다. 예. 그래 부랴부랴 막 돈을 어떻게 공통을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제 돈을 딱 디포지트 하니까 그때 이제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수술을 일단 해줘요. 그 다음에 청구하는데. 근데 미국은 천문학적으로 뭐 10억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 20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사실은 부러워하고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러브 앤 드럭스인가 하는 앤 해스웨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 걔 여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예, 병원에 가니까 그 여성한테 예, 이제 의사가 이야기하는 게 예. 돈 있냐 이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의사가 돈 있냐.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슴에서 브라 안에서 예. 100달러짜리 뭉치를 이만큼 고무줄로 묶어갖고 의사한테 여기 돈 있다 하고 점장 미국 영화인데 그렇죠. 네, 미국 영화인데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 미국에서 이 가난한 계층의 노인들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 이 관광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거기 모여서 그 버스를 타고 예,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에 예. 약을 사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상당히 받았는데 예, 미국의 약값이 이 제약업계의 담합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예, 예, 그러니까 캐나다의 약값이 상대적으로 싸다. 예, 그런데 전부 개인적으로 캐나다에 약을 사러 가기는 이러니까 공동 구매를 하려고 예. 버스를 빌려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이 전체 100% 의료보험 가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의료보험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 미국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결국 실패했잖아요. 예, 그 오바마 케어라고 좀 했지만 또 트럼프가 거의 다 뒤집고 놨잖아요. 예. 그 지금 인기는 없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거 참 잘한 거예요. 예, 우리 잘했죠. 의사들이 잘 모를 때 그냥 당한 거죠 이게. 예,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계 어느 의사들이 이걸 공산주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혜택을 지금 우리 국민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오던 원격 의료 활성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예, 규제 프리존 등을 마치 예, 이 창조 경제의 의료 바이오 분야가 핵심이다 해서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제고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예, 의료를 서비스 산업으로 묶어서 민영화를 촉진하는 부분이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의료를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제외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예, 원격 의료는 의사들 간에만 한정하고 예. 병원의 영리 자회사 법인 설립이라든지 법인 약국 허용도 금지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된답니다. 예. 일각에서는 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 민영화에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와요. 그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권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 이제 이 중요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1차 의료 및 지역 보건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래서 네.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목표로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 시에 본인 부담금 일부를 감면해주고 대형 병원의 가벼운 환자들은 외래 진료를 제한하고 의원과 병원 간의 환자 의뢰와 해송 체계를 강화하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의료계가 즉 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적정 부담, 적정 수가 체계 전환도 본격적인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소병원 및 대형 병원 간의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라는 이런 또 반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까지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2차나 3차로 갈 때는 진료 의뢰서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그게 진료 의뢰서라는 거는 1차 의료기관에서 못할 때 보내는 게 예. 원래 의도였는데요. 예. 요즘 이게 뭐 아무런 그냥 그 요구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 정맥류 수술은 예. 우리나라에서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예. 자신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뭐 대학병원 가기 위해서 진료 의뢰서를 써주시오. 심지어 병원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해야 돈이 싸지니까요. 근데 나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써줄 마음이 없다. 그럼 또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써주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그게 써줄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무가 없대요. 의무가 없는데 왜 이런 전화가 지주하니까 국민 편의를 위해서 써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국이나 캐나다는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 있죠. 거기에는 그 제너럴 피지션, 그 1차 의료 담당 의사가 이렇게 의뢰서를 써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절대 못 갑니다. 갈 수는 있겠지만 돈을 천문학적으로 한 10배, 20배 다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공체계 안에서 치료를 네. 받으려면 그거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료 의뢰서를 쓰지 않으면 한 예. 2배 정도 더 내는데도 고 있으나마나한 예. 제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굉장히 의사들한테는 거의 100% 사회주의 시스템인데 환자는 뭐 의료 쇼핑이나 이런 게 너무 또 방만할 정도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촛불 시위가 대통령도 몰아내는 나라인데 뭐 국민 선택권이 그렇게 제한될 정도면은 가만 안 있겠죠. 만약 우리나라가 캐나다나 영국처럼 겨울에 동상이 걸렸는데 여름 돼야 병원 갈 수 있게 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다리가 다 썩고 난 뒤 가겠네, 그죠? 예, 영국 그쪽에는 참아요. 그래도 가만히. 예, 그래서 지금 캐나다 교포나 이런 예. 교포들 보면 한국 와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다리는 예, 기다리는 시간에 또- 그러면 비행기 값이 빠진다고. 빠지고 남죠. 예. 다 의료보험 커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촛불 시위나 어떤 자기 주장, 우리나라 옛날에 왕들도 뭐 연산군, 광해군 다 몰아냈잖아요. 예, 뭐 왕도 쫓아내는 나라니까. 예, 예. 심지어 뭐 교회 목사도 잘못하면 쫓겨나고 절에 예. 스님도 잘못하면 주지 스님도 쫓겨납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프랑스 국민 못지않게 제일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고 정말 그런 환자의 선택권이 심하게 제한될 것 같으면은 다시 촛불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뭐 원위치 되죠. 일본 사람들은 예, 권력의 권위 앞에, 꼼짝 못합니다. 기득권의 권위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사무라이 때문에. 후쿠시마에 원전 사고 난 거 보면 예, 정말 택도 아닌 그 변전소, 원전의 변전소에 냉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높이를 갖다가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게 잠기면서 반경 30m가 초토화되고 한 50m, 30km 안에가 예, 50km 안에 사람이 안 사는데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영원히 그 지역이 황폐해졌는데도 조용해요, 조용해.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조금 데모하다가 예. 지금 데모하는 사람 하나 없고 그 원전 사고 때문에 깜빵에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처음에 하루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준다면서 예, 거기에 이 치우러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일용직 노동자들요. 예, 이 방사능에 쐬여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많죠. 근데 한국 같으면 없는 사람을 거기 집어넣어서 그랬다면 난리 나지 아, 않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뭐, 예, 바로 의사자 해가지고 뭐 바로 10억씩 보상하고 그게 큰일 납니다. 이- 우리나라에. 이 사무라이, 예, 무사 문화, 봉건 제도 하에서 과거의 평민의 목숨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한마디로 이 바람 앞에 등불이다 보니까 이 권력 앞에 숙이는 게 체질화되어서 저는 놀란 게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 평균 임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불과 270만 원입니다. 네. 그 일본 국민은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아요. 미국에요. 예, 빈곤층의 기준이요. 예,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24,000불. 그러니까요. 한국으로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600만 원. 우리나라는 그 4천만 원입니다. 빈곤 기준이. 예. 제가 어저께 봤어요. 네. 그러면 예. 미국에 여기에 미달되는 사람이 몇만 명인가면 3억 5천만 인구 중에서 거의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국민의 7분의 1이 빈곤층에 가까워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헬조선이라고 막 자주 하잖아요. 예. 이 통계를 따져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 빈부 격차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조장을 해가지고 사실 이게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낭만 의사니까 뭐든지 용서됩니다. 예, 낭만적이니까 낭만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간당 10,000원이 통과된다면 이게 일본이나 미국 임금을 더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한 300 가까이 될 거거든요. 예.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예. 뭐 월마트 예. 이런 데에서 미국의 최저임금이 7.5불인가 이러다가 그럴 겁니다. 예, 지금 뭐이 8불, 9불까지 지금 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더 많잖아요, 10,000원이.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된다면 편의점에 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서 편의점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점주를 하는 것보다 알바하는 게 낫죠. 알바로 직원이 되어서 예. 10,000원을 받으면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달 하면 300인데 예. 편의점에 월급쟁이 점주들 중에서 직영 편의점 있잖아요. 예. 25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제가 거죠. 항상 주장하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500만입니다. 500만. 근데 500만에 딸린 식구 한 3으로 칩시다. 그럼 1,500만 명의 국민이 한 300만 원 미만의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자영업자의 그거는 판매고 월 평균 수입은 15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예. 절반 이상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영업을 왜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대기업 직원들이 뭐 괜히 왜 때려치고 그러나 없겠죠. 그냥 거기서 뭐 잘리거나 안 그러면 대기업에 가는 실력이 안 되거나 뭐 운이 없거나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빈부격차를 좀 평균적으로 하려면은 아까도 내가 들어보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제일 급선무라고 말씀하시대요. 오늘 그 국회 일자리를 국회에서 44번을 이야기를 예. 그럼 뭐 일자리라 이야기하지 왜 좋은 일자리 이야기하는 거야? 좋은 일자리 아마 연봉 한 5천만 원 이상 뭐 휴일 말라다 놀고 주 5일 자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세금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뭐 좀 약간 불안하긴 한데 괜찮죠? 이런 말 해도. 추경을 편성해서 예. 11조 2천억을 예. 주자 이러는데요. 그럼 주고 난 뒤에 자를 수가 없잖아요. 뒷감당을 예. 저 위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담배값을 2배 가량 올려가 예. 담배 팔아서 번 돈이 지금 몇 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틀어서 주자라는 건데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 주머니 들어서 요즘 담배 안 피우죠. 요새 있는 사람 담배 안 피워요. 네. 있는 사람은 담배 안 피우고 헬스 갑니다. 열받으니까 담배 뭘 피는 피우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야말로 열받으니까 소주 육체적 마시고. 고통이 힘들고 예. 괴로운 사람들이 소주하고 담배 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재밌는데 재밌는데 즐거운데 왜 담배를 핍니까? 예. 담배 피우면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그 인생을 즐길 수가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기는 게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특검에서 조원동이라고 경제수석이 CJ에 전화 걸어서 이미경이 니 옷 벗어라 예. 이랬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 조사받으러 다녔잖아요. 성희롱 같은데. 예, 그때 그 사람 옷 벗어라. 아이고 저기 그렇죠. 여성을 옷 벗어라. 그 큰 기롱이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낭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래야 되는데 못 벗어. 담배값을 올릴 때 또 예.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월급쟁이들한테서 세금을 더 뜯어내자 하는 말을 예. 옛날에 프랑스의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예. 했던 말. 그 이틀을 고통 없이 뽑는다. 예. 콜베르가 거의 잡는 사람이 아니고 예. 당시 이 재상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왕정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 말이 백성들을 상대로 귀족들을 상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게 돈을 뜯어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분노를 샀는데 그 직후에 담배값을 올리면서 국민 건강 때문이라 했는데 담배값이 올라도 지금은 담배를 더 피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 핑계를 대고 한마디로 담배세를 없는 사람한테 더 걷어서 몇 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쌓아놓으니까 난 그 양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쌓아놓은 돈 중에 지가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구치소 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내 취임 축하로 일자리 좀 창출하고 싶다. 또는 새 국채를 발행 안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담배로 뜯어낸 돈이 많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올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일자리 찾고 그러면 없는 놈 주머니 돈을 털어서 또 없는 놈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기 아닙니까? 아랫돌 해가지고 윗돌이 하는데요. 근데 참 그 위정자들이 그 콜베르 책만 보지 말고 그 마키아벨리 책도 좀 봐야 돼요. 그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의 심리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용서합니다. 네. 근데 지 돈을 빼들어간 사람은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예, 이 군주론이 예, 로마사를 보고 예. 과거에 로마 시대 때 쓰는 역사를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기 견해를 로마사 농고라고 했는데 로마사가 10권이니까 예. 로마사 농고도 이렇게 두꺼워요. 예. 여러 권이야.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읽습니까? 재밌게 풀어놓은 거. 그러니까 그걸 다이제스트로 예. 그 안에서 요즘 그 귀족들이나 왕이 보면 좋아할 말들만 쫙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사 농고 다이제스트를 만들었더니만 그렇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예. 이 마키아벨리가 이 뜬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주론이라는 게 이 그만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수틀리면은 촛불 시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국민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면 돼요. 세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무서운 성정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군주의 권력을 오랫동안 가지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온 게 군주론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군주론이 예, 이 지금 실제로 그걸 읽어야 될 국민 대중들은 그때부터도 안 읽고 예. 대중들은 막 시간이 나면 이렇게 술이나 독주나 먹고 그냥 뻗어서 자고 담배 피고 뭐 담배나 피고 속상하니까 뭐 이러고 예. 그 군주들만 내가 안 쫓겨나려면 이걸 어떻게 악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키아벨리가 이 쓴 책이 예. 유럽의 전 군주들한테 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희한한 거는 이 책을 쓴 마키아벨리는 하급 관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아이러니. 왜 그런가? 처음 한번 생각해. 저 새끼 우리 썩을 훤히 아는데 예. 내가 저놈을 등장시켜가 위에 올려놓으면 그때는 이게 툭하면 쫓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그 중에 이제 중세 시대에 예. 그 저놈을 예. 갖다 놓으면 위험하다 큰일 나죠. 싶어가 예. 근데 아마 참모로 썼으면은 잘했을 겁니다. 이게 그런 그 군주론 중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뭐 여러 가지였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다룰 때 섣부르게 해치면은 반란을 획책하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라. 돈도 왕창 뭐 벌금을 그걸 왕창 갖다가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주론을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네. 근데 좀 악용을 한 것 같아요. 악용을. 결국은 그 감옥 책에 갔잖아요. 들어있잖아요. 근데 감옥 갔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만약에 그 책대로 했으면은 막 그냥 발포해야죠. 다 싸지게. 발포 조금 하다가 뭐. 예, 뭐 요즘 그래도 그분이 제일 건강하신 것 같아요, 요즘. 근데 그분 멘탈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 아, 최근에 제가 또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그분 후배가 이제 건배사를 할 때, 야, 여러분들 좋아! 하면 우리는 아주 좋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건배사. 아주 좋아. 다음 우리 건배할 때 그렇게 합시다. 아주 좋아. 그거 한번 합시다. 자, 예. 우리 낭만 의사님께서 예. 이제 그 요즘 이 돌아가는 세대를 보고 예. 이 요즘 이게 보면 뭐 80% 90% 지지 이러면서 박수를 탁 다 치거든요. 아, 옛날에 다 봤죠. 뭐 YS 때 뭐 그때 90%다 예. 지나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바람 앞에 이슬이죠.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까? 우리 뭐 로마사 다 읽어봤잖아요. 뭐 로마 전에 이집트사 다 인생의 권력은 다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주장하는 거죠. 좋은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쭉 보면은 뭐 집권 초기에 이 정도 안 하는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그랬죠. 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예, 두고 봐야죠. 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래서 뭐 정말 미국처럼 후임 퇴임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평화 활동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오바마가 한국에 왔어요. 뭐 언론이 하는 무슨 컨퍼런스예요. 환경이죠. 아, 조선일보인가요? 뭐 예, 뭐 그런 어쩌다 치고. 예.
근데 저런 오바마도 예. 퇴임 이후에 예. 이제 과거에 클린턴이 힐러리가 그러다가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돈 많이 받대요. 예. 저것들 뭐 이 대통령이 있을 때 헛하게 소송에 걸리다가 변호사 비용이니 뭐니 이제 빚졌다 이런 핑계하에 예. 퇴임 이후에 자서전 쓰고 강연 다니면서 기본 한 3억 아닙니까? 이래. 그렇죠. 미국에서 3억이니까 해외 나갔다 하면 그것보다 몇 억 더 받는다 봐야 되니까. 한 10억 받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오바마가 얼마 받고 한국에 왔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10억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거 안 받고 오겠어요. 뭐. 근데 예. 제가 옛날에 한때 좌파지만은 예. 미국을 위해서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던 샌더스가 예. 책 쓰고 강연 다니면서 떼돈을 벌고 있다는 또 이야기를 봤대요. 듣고 예. 믿을 놈 하나 없다. 예. 예? 이 돈이 원래 별장도 그런 사고 뭐 예. 아주 돈벼락을 맞았답니다. 아유, 홍 소장님도 뭐 이게 돈 주면 거부하겠습니까? 돈 주면 다 좋아하죠. 돈 주면요? 예.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만약 준다면 좋아하죠. 아주 주는 사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예. 돈 앞에서는 뭐 다 돈. 그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난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게 마키아벨리가 그걸 아주 잘 파악한 거예요. 이게 또 돈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돈이라는 게 노력의 산물이고 그걸 모든 걸 다 교환할 수 있잖아요. 원장님이 이 낭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예. 돈과 예. 역삼동 빌딩이 자꾸 그만. 그게 근데 제가 이 낭만이 원래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 재즈도 이야기하고 팝도 예. 이야기하고 예. 클래식도 이야기하고 영화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이게 원장님은 낭만이 있어 보이고 저는 이 맨날 인상을 쓰고 이러다가 어쩌다가 웃으면 예? 이게 유튜브 시청자들이 예. 황 소장이 주말에나 원장님 하고 할 때나 웃는다 이러고 웃는 게 화제가 되는 이 예. 뭐겠습니까? 아, 저는 원래 20대부터 10대 때부터 이렇게 허풍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아직도 기억나네요. 제가 이제 파견 나갔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술 마시거나 이야기하면은 돈 꽉 있다, 뭐 마음껏 마시라거든요. 그때 월급 20만 원 받으면서도 막 술값 막 10만 원씩 쓰고요,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막 돈도 하나도 없네. 왜 맨날 돈 꽉 있다 그래? 아, 내가 뭐 돈이 뭐 여기 뭐 내가 뭐 지갑 봤어요. 예, 뭐 그래. 그러니까 마음을 그래 먹으면은 그리고 또 이게 돈이라는 건 모르겠 자꾸만 이게 돈 벌려고 하면 더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비운 지가 한 10년이 돼 가는데 예. 저는 벌라고도 안 하고 더나 오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이러는데도 예. 근처에 도통 올 생각을 안 해요. 여하튼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걸 쫓아가면 제 후배 중에 하나가 또 돈 되는 과를 막 좀 배신 때리면서 했는데 그또 아까 뭐 신분을 안 받게 이런 말 해도 되겠네. 또 와이프도 좀 돈 잘 버는 과의 의사였는데 또 바람이 났어요. 또 그 병원 사무장하고. 낭만이 넘치네. 그건 낭만이 아니죠. 병원에 있던 사람하고 그 바람이 난 사람 의사는 예. 얼마 전에 보면 우리 저기 이번에 특검 때 예. 그 뭔 성형외과 아, 예, 뭐 그분하고 그분 그 예. 같이 또 이렇게 들락날락한 사람도 그랬다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돈을 쫓기 위해서 친구를 뭐 이렇게 배신 때리고 그 과를 해가 돈을 꼭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인성이 부드러운 사람이 이 큰 병원의 원장들이 돼 있어요. 제 동기들 보니까 후배들 보니까. 인생이 부드러워야 예. 돈도 많이 번다. 근데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뭐 최근에도 한번 무슨 모임에 갔는데 제가 갑자기 왜 내가 신경이 쓰이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저기요. 제가 이렇게 친하게 웃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모임에 갔는데 저 옛날에 모임에 부산에 한번 가니까 이제 친구가 아주 저한테 접대를 잘해서 이제 제가 한번 얼마 많이 내지도 않았어요. 한 20만 원인가 밥값을 냈는데 그 중에 친구 하나가 지도 3만 원 팍 내면서 니 돈 자랑하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한한지. 그래서 순간 할 말을 잃었는데 그분도 의사예요? 외고사죠. 야, 의사도 그런 열등감이 계신 분이 있구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근데 그 부산에 큰 병원에 가는 그 친구가 그래 뭐 그 돈 승지가 좋은 뜻으로 샀는데 그 3만 원 내가 가져갈게. 딱 그 무만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드러운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리더가 돼가지고 돈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뉴스 브리핑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돈이 저를 찾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제하고 자꾸 또 대화를 많이 하면은 네. 돈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좀 자주 볼라 했더만 이제는 또 정을 떼고 아니 항상 내가 이 마음 또 내년에 또 규모가 좀 더 커지면 좀 더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는 예. 오늘 뭐 낭만을 이야기했는지 예. 의료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벌써 일부 다 끝날 예, 시간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시골 의사 예. 박경철과 예. 낭만 의사 예. 김성진의 공통점은 뭐냐? 그분하고 별로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보시기에? 박경철은 예.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고 예. 김성진 원장 병원을 잘 운영해서 아, 저는 별로 돈 없어요. 맞아요. 그 저는 뭐 낭만을 즐길 만큼만 있다.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돈 한 푼 없을 때도요 아주 낭만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때로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 술 마시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약간 안티가 좀 생기겠네. 왜 뭐또 이 지나친 이 여유, 예. 이 한국의 말입니다. 예. 무슨 뭐 장동건이가 TV에 나와서 예. 또 김태희가 TV에 나와서 예. 제 얼굴이 저는 잘생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밑에 댓글이 한 3,000개가 순식간에 달리면서 예. 진짜 밥맛이야, 병맛이야 이제. 예. 예. 그건 싫어요. 장동건이 그 저 곽경철 감독인가 그 예, 친구. 그거 얘기하더래. 장동건이 콤플렉스 딱 하나 있는데 자기 못생겼다는 콤플렉스가 있대요. 예. 꼴값은 하네 그죠. 예. 근데 실제로 미인들이 있잖아요. 장동건 스타일 의외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희가 비하고 결혼했잖아요. 물론 비도 어떤 전형적인 미남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눈이 가늘고. 그러니까 이 미인들은 좋은 그 DNA를 합치기 위해서 같은 미남을 선택하지 않아요. 뭐 마초맨을 택합니까? 마초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곰같이 생긴 사람 있죠. 좀 부드럽게 생긴 사람. 정력은 좋아 보이네 봄이면. 그러니까 이제 미인들은 선이 가늘잖아요. 곰들은 좀 선이 굵으니까 이런 그 두 개의 DNA를 합치면은 보다 나은 이세가 나온다. 그런 생물학적인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대개 미녀들은 장동건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쭉 한번 통계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황영현도 아주 그 미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얼굴이. 저도 그러면 저도 뭐 비처럼 뭐 좀 마초처럼 좀 예. 글쎄요. 뭐 원장님 칭찬인가 오래간만에 와서 또 염장을 지르는가 잘 칭찬입니다. 모르겠어요. 칭찬. 예. 자 원장님 이 병원 이렇게 참 번영하셔가지고요. 예.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이제 그때는 원장도 하기 싫어서 대리원장 앉혀놓고 우리 이제 여기 와서 뭐 일일 출연이나 매일 해달라면서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 줄게 나 출연 좀 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뭐 또 제 꿈은 이제 이렇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10만 원짜리 배 사고 500인승 비행기가 이제 우리 거기서 방송합시다. 세계를 다니면서 봉사도 하면서. 오늘 이제 다음 날 속보가 나옵니다. 예. 김성진 원장의 세계 이 의료 구호 예. 비행기가 추락해서 근데 비행기가 통계적으로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 그런 사실이 한번 있었어요. 네. 예, 그 캄보디아에 우리 그 후배 의사가 봉사를 갔다 아주 참 활동적이고 병원도 참 크게 많이 했는데 캄보디아 추락했어 추락. 비행기가 예, 그래서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분한테 제가 진작 알았으면 이야기 좀 해줄 거라. 예.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가가지고 예. 절대 비행기 타는 거 아닙니다. 아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그 한번 보세요. 예. 거기 가면 이 버스 보면 예. 한국 버스들 많지 않습니까? 예. 한국 글자 그대로 붙어 있죠. 뭐 시내버스 글자, 관광버스 글자까지 그대로 붙어가 다녀요. 폐차한 차가 단계를 거쳐서 막장으로 가는 게 이제 그런 데 가거든요. 비행기도 그렇겠네. 그러면 비행기도 한번 보십시오. 30년 된 거, 40년 된 거, 50년 된 게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안 그러면 차트하는 비행기로 대가 다니다가 제가 러시아 가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헬리콥터 탔는데 바닥이 보여 헬리콥터에서. 그랬죠. 목이 썰어가지고 바닥에 그 구멍 사이로 바닥이 보이다. 내가 헬리콥터가 떨어져 있어 죽을까봐 겁난 게 아니라 이 바닥이 어느 내가 서가 앉아 있는데 폭삭 꺼져서 밑으로 갔어.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슬픈 게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사람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옆에 주민들이
비행기 안에 있는 네, 저 물품을 털어가더라고요. 물품 털어가는 게 참. 그래서 그 후배는 참 지금도 아주 안타깝습니다. 좋은 일 하시다가 가셨네요. 예. 근데 우리가 가서 그 비행기 안에서 이걸 하면 예. 그 조종사가 처음에는 안 듣다가 나중에 재밌어 갖고 키득키득 웃다가 예. 이 조종관을 놓쳐가지고 추락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못 듣게 해야 되고요. 저는 좀 새 비행기 살 거죠. 새 비행기. 또 삼성이나 이런 데 다 전화해가지고 여기 좋은 일 하려는데. 요즘 그분이 거기 오나분 저기 예. 저 있잖아요 안에.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좀 좋은 일 좀 해서 그렇죠. 8월 달쯤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계실 때도 물색을 해놨다 이랬어요. 예. 샀는데 좋은 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막 삼성에 정말 전화했냐고 웃더라고요. 네.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저는 그런 이야기 진지하게 하는데 그게 좀 웃깁니까? 사람들이 그 이런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전화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 세상을 낭만적으로 봐야 예. 이 또 세상이 예. 또 이렇게 그만큼의 보답도 예.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도 우선 남원에서 올라가다가 이제 우리 우누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37세에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50세에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걸 따고 누님이요? 그 뭐 저번 나이는 밑이죠. 예, 우리 원우 우리 그 저 최고의 과정의 원우님인데 그 이분이 그걸 따고 나서 너무 허무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험도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옛날에 뭐 제주도 있을 때 너무 집세를 10배 올려가지고 좀 목표를 하나 세웠는데 그 목표를 2002년도에 이루니까 정말 저도 한 2년간 방황했거든요. 막 그때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목표를 아주 이루기 힘들 정도로 세우면은 인생이 즐거워진다. 그래서 이 뭐 500인승 비행기 이라니까 막 삼성에 전화했다니까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처음 봤다라면서.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좀 황당하지만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외로 이렇게 꿈은 또 댓글이 달릴 수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서 뭐 예. 댓글 걱정을 하십니까? 제가 또 좀 의외로 소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다 지어 드릴게요. 예. 최근에 제가 그 강은경이라는 작가가 쓴 그 아이슬란드 책 제목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이슬란드에 대한 여행기예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애를 둘이 낳아가 미국 갔는데 이제 이혼하고 뭐 작가인데 신촌문에 한 번도 안 걸리고 막 50세까지 신촌문에 뭐 여러 번 떨어져 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포기한 거죠. 그 완전히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험금 500만 원 깨가지고 이제 아이슬란드에 71박 72일로 이제 앞에 배낭 뒤에 배낭 메고 여행 간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기억 안 납니다. 강은경 작가입니다. 했던 거죠. 그분을 참 이렇게 읽어보니까 근데 글씨 자체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뻑항은 좀 비속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뭐 젠장, 제기랄, 뭐 또 방송에서 낭만 있는 사람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 또 뻑하면 우씨란 말 잘 씁니까 요새? 그러면 여자들이 쓰는 남자들이 이 18이라고 쓰듯이 아 그런 말입니까? 여자들은 우씨라고 쓰고 여자들 네. 중에도 간혹 18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여하튼 좀 그런 거를 좀 안 넣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너무 굳이 글을 쓸 때 우씨 뭐 젠장 제기랄 그거 안 넣어도 되거든요. 여하튼 이분이 38군데 출판사에 넣었다가 39번째에서 이제 이렇게 마치 그 무슨 그 박스 영화 뭡니까 그 실베스터 스텔론 그 럭키가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분도 그렇게 써놨어요. 막 책에 보면 맨날 뭐 성공 사례, 뭐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지겹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조안 롤링입니까? 해리포터 쓴 예. 여자분. 예. 이 남편이 스페인가 남자를 만나가 예. 스페인에 갔다가 이제 남자하고 헤어지고 예. 도망갔겠죠 뭐 인물이 그렇죠. 별로니까 그렇죠. 애까지 달리고 그렇죠. 그래가 스페인에 이제 커피숍에서 예. 이 해리포터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대박을 쳤지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우연을 가지고 또 성공한 사람은 또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 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불복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은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하루하루를 편하게 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의 후배가 그랬대요. 아니 누나는 왜 자기 이야기를 쓰지 자꾸만 딴 걸 쓰냐. 자기 이야기가 진짜 소설보다 더 재밌는데 그래야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예, 제가 읽을 정도니까요. 예.
자, 다음에 그 내용도 좀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예. 일단 1부는 마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시간이 1부가 끝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벌써- 10분 전에 끝내겠다 했는데 아, 예.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예. 나니까